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님 김강주입니다. 얼마 전에 돈 파는 가게에서 올려드린 영상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2구 쇼크 기업 사회가 온다.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 큰 충격을 받았다.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런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간혹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기업 사회가 왔다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건가요? 물론 해당 영상에서 저는 그 방법을 4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설명을 잘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준비하는 반면 또 어떤 분은 시간 관계상 압축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분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 사회가 왔다. 해당 동영상에 대한 일종의 보충 수업, 보강하는 방송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이해해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해 11월 달에 개업한 제 아들 카페 이야기를 사례로 인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돈 파는 가게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것처럼 제 아들 카페가 지난해 11월 달에 서울 이태원동, 즉 남산 바로 아래에서 KGML, 킬로그램 밀리리터라는 상으로 개업을 했습니다. 우선 이 자리 빌어서 정말 감사드릴 것은요. 그렇게 커뮤니티에 소식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내 일처럼 기뻐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커피를 댁에서 내려 드시는 분들은 원두를 직접 주문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크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자, 쿠팡의 기업 가치가 55조 원. 이 이야기는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쿠팡이라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직접 상장을 할 때 3월 달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55조 원, 그 기업 가치, 쿠팡의 기업 가치를 55조 원으로 최대 평가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언론의 뉴스들 많았습니다. 물론 대단한 일이죠. 어떤 기업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도 무척 어려운데 세계 최대의 시장, 미국에 직상장한다는 것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 축복이죠. 한국 사람으로서 대단히 자부심을 느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들 가게의 영업이익은 30만 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늦게 퇴근하니까 아들이 저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일을 하더라고요. 사실 아들은 지난해 11월 달이니까 코로나가 아주 또 크게 직격탄을 끼치고 있던 시즌이었죠. 지난해 11월, 12월, 올해 1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카페를 개업한 이후 오늘 이 방송을 하는 날까지 아들은 가게 문을 한 번도 닫지 않았습니다. 매일 열었죠.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매일 매출 통계를 늘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날도 매출 통계를 또 확인하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아들이 보고 있는 매출 통계는 어떤 거였냐 하면요. 아들은 쿠팡에서 서비스하는 쿠팡 이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 배달이죠. 음식 배달 플랫폼입니다. 아들 카페에서도 간단한 토스트 등등의 음식을 만들어서 커피 등의 음료와 함께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쿠팡 이처를 통해 하고 있었는데 올해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그러니까 보름 동안 쿠팡 이처를 통해서 아들이 매출을 올린 금액이 총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루를 치면 약 15만 원 정도였죠. 저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그래도 쿠팡 이체를 통해서 보름 동안 250만 원어치를 팔았으니까 상당히 대견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아들아, 250만 원을 보름 동안 이렇게 팔았다면 쿠팡 이체를 통해서 얼마 남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매출이 250만 원이면 다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영업이익이 30만 원, 30만 원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30만 원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판매한 상품에 대한 원가를 제한 겁니다. 즉, 재료비들이 있죠. 재료비와 또 쿠팡 이체 수수료, 배달료 등등을 다 제하니까 30만 원 남았다. 이게 영업이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순수한 이익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고정비, 즉 가게, 점포,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 등등을 다시 빼야 순이익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아들 가게가 쿠팡 이처에 보름 동안 판매한 250만 원을 팔았지만 실제로 남는 순이익은 거의 빵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쿠팡의 기업 가치는 55조. 자, 이 55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가게를 비롯한 수많은 자영업자, 그리고 또 배달하는 기사분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합쳐서 쿠팡의 전체 매출을 일으켰죠. 그리고 기업 가치가 무려 55조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만 그 쿠팡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켰던 많은 자영업자들의 실제 이익은 아들의 가게처럼 크지 않습니다. 너무 균형이 맞지 않은 거죠. 기업은 성장하는데 그 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소득, 그것과는 너무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이게 기업 사회입니다. 저는 이것을 쿠팡의 갑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최근 우리가 쿠팡에서 일을 했던 택배 기사, 과로사 했던 기사 보았죠. 물론 쿠팡뿐만 아닙니다. 제가 사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쿠팡을 가져왔을 뿐이지 쿠팡뿐만 아닙니다. 애플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 똑같은 스마트폰, 똑같은 가격대의 삼성전자와 비교할 때 똑같은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팔면 똑같은 가격의 매출인데도 이익은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남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애플의 갑질입니다. 애플과 거래했던 하청업자들은요, 애플의 원가 후려치기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플은 많이 남기는 거죠. 초기에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었을 때 상당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라는 그 매력, 그 로얄티, 소비자들의 그 충성도 때문에 다 넘어갈 수 있었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또 대표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테슬라 자동차 소비자도 있겠지만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하고 AS가 필요할 때 얼마나 친절했나요? 상당히 불편하다, 즉 AS에 대한 불만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팡, 애플, 테슬라 이들 기업들이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소비자를 비롯한 수많은 관계자들이 이들 기업과는 균형이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들을 저는 이들 기업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 그냥 하나의 사례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기업사의 수많은 갑들의 갑질, 횡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가 앞으로의 기업 사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기업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 개떡 같은 자존심. 미리 제가 양해 구했습니다. 제 아들의 사례, 아들 가게의 사례를 좀 인용하겠노라고요.
자, 이 개떡 같은 자존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며칠 전에 아들이 저에게 굳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앞으로 미팅할 때 내 가게에서 미팅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들 가게를 쳐다보면서 미팅이 있으면 아들 가게에서 가끔씩 했죠. 거기에서 점심도 먹고 또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뜻밖의 굳은 얼굴로 마치 오랫동안 생각했던 말인 것처럼 작심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여기서 미팅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왜? 하고 했더니 아들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맛있는 커피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아니 음식 가게 또 커피 가게 하는 사람이 커피 맛, 음식 맛을 맛있게 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당연한 일이지.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이제 다시 되물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빠가 함께 오는 손님들이 자기가 만든 커피를 마시고 또 음식을 드시고 나면 한결같이 맛있다, 잘 먹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빠랑 같이 왔으니까 아빠 체면 때문에 맛이 없어도 맛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이지 못하다. 아빠가 모시고 온 분들의 그 평가는 자기가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 거죠. 자기는 자신의 커피 또 음식을 통해서 손님들이 정말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인데 아빠의 마음은 알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스러우니까 다음에는 다른 곳에서 미팅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개떡 같은 자존심. 정말 개떡 같은 자존심 아닙니까? 아무리 맛으로 자부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들 커피가 지금 그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유명한 호텔이나 또 유명한 백화점에 납품을 시켰던 그런 실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지금 이제 창업을 했고 개업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힘든데 매출을 가족이 일으켜 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그런 이유로 다른 곳에서 미팅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정말 개떡 같은 자존심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상당히 이유 있는 자존심이더라고요. 이유 있는 자존심. 자,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례 가운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 즉 남편은 IT 기술자였습니다. 컴퓨터 공학 쪽이었죠. 50세인데 올해 은퇴 걱정 때문에 가족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부부가. 제가 보니까 재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은퇴할 때 한 55세 정도를 은퇴 목표로 삼았는데 충분히 재정적으로 은퇴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흐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가정, 그 부부에게 했던 말은요. 재정적인 이야기보다 비재무적인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의 직업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 가정에서 가장 크게 투자해야 할 곳은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가장 돈 되는 투자는 자기 자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왜냐하면요. 그분의 직업은 컴퓨터 공학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 퇴직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재정 설계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바꿔 이야기했습니다. IT, 즉 컴퓨터 공학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기업 사회에 대단히 아주 매력적인
잡, 기술이다. 맞죠? 그렇다면 이 기술, 자기 자신의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라. 그래서 이 기업만, 지금 그 다니는 기업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에 창업까지 염두에 두면서 은퇴 준비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가장 돈 되는 투자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 즉 돈에 대한 이야기보다 비재무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 부부가 나중에 돌아가서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고 상당히 감사하다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자, 기업 사회를 이기는 방법은요. 제가 아들의 그 개떡 같은 자존심을 제가 이유 있는 자존심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첫 번째는요. 상품은 예술처럼 자신의 혼을 다해서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특히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우리가 4차 산업은 로봇, 기계와 싸워야 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의 창업, 어떤 서비스든 상품이든 정말 그것은 예술처럼 그런 예술가의 마인드, 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들이 아빠가 함께 오는 손님들의 음식 맛, 커피 맛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미팅하십시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기분이 사실 나빴지만 나중에는 돌이켜 생각하니까 참 이유 있는 자존심이다. 라고 제가 오히려 아들에 대해서 아들의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은 바로 아들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예술처럼 예술가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바로 그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는 사람 냄새가 나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4차 산업, 이 기술 산업에서는 가장 그리운 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아마 사람 냄새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 어떤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손님들이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기계와 로봇이 따라갈 수 없는, 흉내 낼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품은 정말 예술가, 예술을 한다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친절, 사람 냄새가 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고객의 상담, IT 기술자 가정의 상담에서처럼 개인의 기술은 기업의 필요, 즉 앞으로 기업 사회가 왔다 할 때 그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자, 쿠팡이 상장된다 하니까 동시에 쿠팡 관련 업종들, 기업들의 주가가 같이 올랐죠. 보면 물류 쪽이 많았습니다. 자, 쿠팡의 기업 가치가 엄청난데 그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만들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쿠팡이 물류 쪽에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결국 배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드론이 배달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직까지는 훨씬 사람이 많이 배달을 하죠. 따라서 기업들이 성장한다 할 때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인은 잘 연구해서 계속 자기 개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기업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기술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것들이 바로 기업 사회를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죠. 그리고요, 제가 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 아들에게 쿠팡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아들 역시도 쿠팡에 250만 원을 팔았는데 보름 동안 실제 남는 순이익은 빵원이다 라고 할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일을 통해서 또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쿠팡에 투자해라. 왜? 쿠팡이 완전 갑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쿠팡에 투자해라.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같은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바로 앞으로 기업사회이니까 투자는 정말 주식형 상품,
해당 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형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에 직접 투자도 해당되고 또 ETF, 또 일반 적립식 펀드와 같은 간접 상품을 통한 투자도 다 해당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기업 사회가 왔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사례, 제 아들 가게의 사례를 섞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